그녀는 현재 어디? 자, 오늘의 스토 이야기는 이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 즉 그래프를 분석하는 시간이야 오늘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오늘은 메인 목표. 사실 그걸 그리면 뭐 극대극소든 최대최소든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자라고 해서 오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용어가 뭐였냐면 증가와 감소라는 표현이에요. 자, 증가와 감소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정의로 썼냐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할 때를 우리는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y값이 떨어질 때는 감소할 때는 감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a는 단 0이 아닌 상태에서 근데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가 엄연히 다르다. 엄연히 다르다. 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서 오세요. 네. 근데 반대는 어떻게 돼요? x가 증가할 때 y는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되는 거를 우리는 감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2차 함수에서도 어떤 형태가 있냐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닌 상태에서 그래프가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얘는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축을 가지고 있어요. 축을 기점에서 얘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상태지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상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태가 바뀌는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2차 함수 때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럼 얘는 반대로 증가할 때 증가하지만 증가할 때 감소하는 형태로 바뀌었더라. 그럼 그래프 느낌으로 본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들은 전부 다 증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로 보면 돼? 감소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런 걸 매번 내가 확인하기 힘들다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f'x가 0보다 크다면 왜? 얘 미분하면 뭐예요? 그냥 a 혼자 나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크다면 증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증가입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증가입니까? 또는 증가이면 반대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증가 상태일 때 얘는 0 이상입니다는 맞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얘는 틀린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y는 x 세제곱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사실 지수할 때부터 원래 좀 다뤄왔던 친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여러분들한테는 기본 함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탄젠트스러운 친구예요. 근데 얘가 미분을 해버리면 뭐가 돼요? y'은 3x 제곱. 그럼 미분해서 그린 식을 여기 그냥 덧대서 그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이런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라고 했어. 증가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야. 형태가 어떤 거야?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증가 왜?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전부 다 증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로 가네요. 하지만 중간에 0을 거쳐서 가거든요. 얘는. 그래서 우리는 y 프라임이 3x제곱 같은 중근 갖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0 이상일 때는 증가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증가일 때는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반대 방향은 안 되는가? 어떤 녀석 때문이냐면 중간에 상수함수가 놓이는 이런 친구 때문입니다. 중간에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럼 이 구간에 대해서는 증가 감소가 없는 일정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 방향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가 감소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사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구간 1,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로는 아마 84쪽일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얘를 먼저 미분을 해보는 거야. 감소 상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추계 방정식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2차 함수니까. 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써버리면은 2라는 친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였냐면 1부터 4까지라고 하는 요 구간 내에서 라고 한 거예요. 요 구간 내에서 감소였으면 좋겠다. 감소라는 건 뭐야? x축이 이렇게 존재했으면 한다. 그러면 가장 높은 녀석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다 클리어 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뭐만 구하면 돼? F'A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왜? 감소 상태면 0 이하다라고 얘기도 가능하니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있어요. 구간에서 그 4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라는 건 내가 그 4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걔가 0이 되는 건 의미가 없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달랑 하나 이거 한 따지면 끝나. 근데 왜 내가 2번부터 했냐면 1번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던 친구예요. F가 몇 차 함수예요? 하필 3차 함수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었냐면 첫 번째 실수 전체에서 증가 감소하는 친구다. 증가 감소하는 친구다. 두 번째 극값이라는 친구가 없다. 세 번째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거랑 같은 표현이 누구냐면 1대1 대응이다. 요 4개의 표현의 문제는 같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4개의 유형은 특히 몇 차 함수에서만? 3차 함수에서만. 이때 우리는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해서 프라임을 구해서 몇 차식을 찾아요? 2차식을 찾습니다.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그럼 항상 여기서 뭐 따져달라 했냐면 저는 판별식이라는 친구가 0 이하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얘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져요. 됐죠? 언제나 증가하려면 이런 녀석이 돼야 돼. 적어도.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안 만나거나 만나더라도 중근이 되도록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 이하다. 제발 이상하지 마라. 그래 이제고 마이너스 3a가 0 이하니까 a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0부터 3까지 하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같은 유형의 문제였다고. 사실은 같은 유형의 문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극값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극점 또는 극값이라고 하는 점이냐 값이냐 그 하나의 차이일 뿐이고요. 됐죠? 극값은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극대값, 그 다음에 극속값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상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와. 심장 박동 아니야? 앞에 카피가. 뭔 소리야? 아니다. 진소리. 낙타. 조용히 해. 네, 파랑 타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여러 개의 점을 찍을 거예요. 6개 점이네요. 자, 이 중에는 극점이 다 얘들은 다 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애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극값은 오로지 미분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미분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는 다항함수 같은 연속함수이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시작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차피 문과생들인 우리 확통러들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분하고 시작할 겁니다. 왜? 여러분은 수투까지잖아요. 미적분한테는 예외 구간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 극값은 항상 함수값 기준이야. 함수값 기준. 그래서 정말 작은 구간을 잡아요. 정말 작은 구간. 이 C라는 점을 기준해서 앞, 뒤를 이렇게 딱 끊어서 볼 거야. 이 부분만 끊어서 볼 거야.
근데 그 어떤 fx도 즉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그 값보다 이 점보다 다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분이랑도 관계가 없고 연속이랑도 관계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끊어진 함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요 점에 대해서 극값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말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얘보다 높은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보다 높은 놈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 원래 극값의 정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C라는 점은 바로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극대. 그럼 누구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E도. 그리고 혹시 또 있는가 조사해야 됩니다. 바로 A입니다. 나랑 같은 건 상관없어. 왜 등호 있잖아. 같은 것까지는 상관없어.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도 얘기할 때 높은 게 없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극소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보다 낮은 놈이 없어. 나보다 낮은 놈이 없어. D 대표적이에요. 나보다 낮은 놈이 없어. B 없어요. F도 없습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은 뭔가 내가 뾰족하냐 안 뾰족하냐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나보다 높은 게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는 함수는 이런 뾰족점은 뭐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이상은 볼 이유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정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말장난치는 거. 약간의 말장난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먼저 알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다항, 절대값이 없는 일반적인 다항함수에서는 어떤 형태였나 보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극대값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 우리 다항함수는 요런 짝대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얘기하자는 거야. 그리고 감소함수 같은 경우, 극소 같은 경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 그래서 나보다 낮은 놈이 없는 거야, 각자. 높은 놈이 없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극값을 찾을 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려면, 우리 증가하다 감소하려면 둘 다 뭘 따졌어? 프라임을 따졌단 말이야. 프라임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되려면 무조건 누구 지나가야 돼? 0을 지나가야 된다는 게 무슨 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 야, 사이에 껴있다고! 나 평균값 정리 잘 얘기 안 해. 사이값 정리 더 많이 얘기하지. 평균값 어디 안 줘? 둘이 같은 거 아닌가? 아니라고 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서 우리는 극값의 정의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자는 거야? 다항함수 안에서는 프라임이 0 되는 걸 기준으로 잡아서 시작을 하자. 단 누구는 제외? 중근은 제외.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우리의 증국 3x제곱. 왜? 순간적으로 0 돼요. 맞아요. 근데 증가하다가 증가합니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증가하면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점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변곡점. 아마 그냥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됐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2번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5-3번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절대 그림 베끼면 안 돼요. 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첫 번째 문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우리 뭐부터 시작하자고? 미분부터 시작한다고. 내가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미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혹시 0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면 큰일 나요. 뭐 있어요? 1하고 마이너스 1. 맞죠? 자, 1차 함수는 아래에서 위로 끝나요. 그렇죠? 양수일 때, 최고창 양수일 때. 홀수 차수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홀수 차수는 최고창이 양수일 때, 최고창이 양수일 때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나 2개가 있어. 여기 2개 나왔다는 거야. 맞아요? 2개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한 번, 2번 꺾였습니다. 라고 그리시면 됩니다. 네. 수정을 잘 들어야 돼. 얘들은 나랑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그릴 수 있어, 얘들. 자, 다시 한번 여기 0 되는 게 뭐뭐 있다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어. 근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그럼 3차는 밑에서 시작한다고 일단은. 그리고 얘 개수만큼 꺾어주면 돼요. 한 번, 2번 꺾으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마이너스 1,
1 적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야, 내 신동안 맨날 했잖아. 제가 증명할게요. 저 영상이 있거든요. 잠시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볼게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제곱. 아유, 문제가 길어요. 12x 플러스 6인가 몰라요. 마지막은 필요 없으니까요. 자, 우리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 근데 마이너스 6으로 꺼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얘 임수분해 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아, 적어도 알잖아. 이 정도는. 2랑 1. 알아 몰라? 알아요. 이 정도 알아. 자, 이번 최고차항이 음수야. 그치? 최고차항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 위에서 시작할 거야. 시작이라도 외워. 그냥 시작. 시작해서 나 2개 꺾인다고. 그럼 시작해서 2번 꺾어주면 된다고. 2번. 그럼 여기가 순서적으로 1, 2가 되는 거야. 순서적으로 누가 0 된 거? 여기가 0 된 거. 됐어?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 형태는 크게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고차항 양수일 때, 최고차항 양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3차 x세제곱 같은 이런 형태 하나, 2개가 있더라. 즉, 이 둘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3차 함수는 극값이 없거나 2개가 존재하거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수영씨 혹시 이해됐어요? 대충이라도 이해되셨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5-3번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같은 유형이라서 5-3번도 여기만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시작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먼저 미분을 하고 극값이 되는 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이상한 녀석이 되네요. 맞나요? 자, 아까 중근은 된다 안 된다? 극값은 안 된다. 맞아요? 중근은 안 되면 얘 결국 한 번 꺾인다는 건 없어. 3차는. 아까 3차 어떤 형태였다고?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2번 꺾이는 건 아니잖아. 그럼 누구 그려야 돼? 얘 그려야 되는 거야. 얘.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중간에. 요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제.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얘도 미분부터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x 제곱 6x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인수분해는 더럽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 돼. 판별식을 잠깐 써봅시다. 9 마이너스 12 음수네요. 네. 없다.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0 되는 지점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떤 상태가 계속 감소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계속 감소하면 끝입니다. 진짜로 계속 내려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이 꺾이는 근 자체가 없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2번 예제는 어떤 거야? 극값이 2개일 때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었다면 3번 예제 같은 건 어떤 거야? 극값이 없을 때 3차 함수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요 점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한다고 하냐면 극대값. 근데 극대값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항상 누구가 줘야 되냐면 y값가 줘주셔야 됩니다. x 그냥 마이너스 1이 이지랄하면 죽는다. 그런 거 아니라고. 알겠어? 극소값이라고 하면 1 넣었을 때. 근데 넣을 때도 밑에다 넣지 마. 다시 그럼 도루마무야. 돌아간다고. 위에다 넣어야 된다고. F자리에.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면 될 거라고.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함수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죠. 몇 대 몇 규칙이 되는 2대1. 그것도 기억하네. 자, 2대1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야 돼요. 자, 요렇게 접선처럼 여기 긋는 거예요. 나중에 접선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간격이 여기 몇 칸이야, 수정아? 여기서부터 여기. 2칸. 그럼 여기는 한 칸 차이 날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한 칸 차이니까 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2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는 지금 한 칸 차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 칸 차이 나는 2분의 5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 요런 거. 그 이유는 원래 뭐였냐면 이거는 미적분에서 얘기하지만 이 중간에 변곡점이라는 녀석이 좌우 대칭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2차 함수 나온다 했잖아 결국에는. 네. 그럼 2차 함수 나오면은 축을 기준에서 뭐가 돼? 대칭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병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1, 2, 3번 유제들을 한번 풀어보시죠.